안녕하세요, 북디빌더입니다. 오늘은 삶의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랑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이제 결혼을 마치고 이 청주라는 지역에 와서 이런 PT샵 오픈 준비도 끝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운동에 대한 주제도 앞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 제가 제 PT샵의 컨셉이 PT샵 플러스 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시는 공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로 아마 꽉 채워질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평상시에도 이제 삶의 고정비를 줄여야지 좀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그 가치관이 좀 더 강해져서 이 주제로 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과 그 생각을 좀 공유해 볼까 해요. 일단 삶의 고정비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돈이에요. 제가 저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달이 나가는 돈이 엄청 많을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은, 저희가 뭐 보험이라고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암보험 다들 하나씩 가지고 계실 텐데, 암보험 보통 왜 들죠? 암보험을 드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때 경제 상황이나 내 소득 능력이 어떨지 모르니까 미리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보험회사들은 사실 뭐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하고 그런다 해도 이 보험회사는 비영리 회사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 회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면 말할 게 너무 많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우리가 암은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암이 왜 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다. 저도 약간 건강이랑 관련된 뭐 트레이너란 직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의학까지는 아닌데 그런 건강에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으면서 느낀 게,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암이 걸리는 이유는 스트레스고, 하지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능력은 많이 떨어지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삶의 고정비만 계속 추가되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얘가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는구나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결국 제가 말하는 핵심은, 저희가 삶의 고정비, 그러니까 내가 이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게 사실 자본주의의 현실이거든요. 자본주의가 참 웃긴 게, 이 민주주의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자유가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기득권층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한테는 자유가 없어졌다라는 거를 좀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깨달으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 줄로, 아직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줄로 요약하자면은, 결국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은, 제 삶에 부여되는 고정비의 성질과, 그리고 제가 암을 예방하려는 성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무서운 질병인 암을 예방하려는 성질은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직 머릿속이 좀 복잡한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글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아마 글로 읽으시면 더,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글로 읽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사실 다달이 나가는 돈들이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더 좋은 삶을 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행복해지셨나요? 저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저희 부모님이 살고 어렸을 때, 그 다음 제가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은 세상은 정말 계속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살기 좋아졌고 더 풍요로워지고, 과거랑 비교했을 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더 먹고 살기 좋아지고 행복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뉴스나 이런 기사를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고, 우울증 약을 먹는 일반 회사원들이나 성인들도 정말 많은 비율로 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걸로 영상을 만들어서 좀 내 머릿속의 가치관을 공유하면은 좀 그런 걸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영상을 찍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조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저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저희는 자유의사를 갖고 내가 이 일을 선택해서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대기업이다, 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기회비용도 있으니까 참고 다니면서 내가 현실에 누리는 이 혜택들을 즐겨야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해서 60살에 은퇴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쌓아둔 부로 행복을 이루면서 살아야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저 또한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다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야, 나는 너네랑 달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 또한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단지 저는 제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책이나 제가 배울 점이 있는 분들의 그런 언어나 그런 걸로 배우면서 제 가치관을 계속 정립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자면은, 저희가 대출이자나 보험비, 관리비, 좀 더 좋은 삶을 즐기기 위한 고정비들 있잖아요. 이 고정비들은 플러스로만 흐르는데, 저희가 이 고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실제로 제 자신의 감정을, 제 자신이 내면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로할지는 사실 계산하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돈이라는 게, 아무리 돈을 초월하고 싶어도 돈은 사실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계산을 계속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에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우울해져도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계속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은 계속 내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나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 그리고 내 자신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은 계속 마이너스로 흘러요.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과 좀 연결을 짓자면은, 제 삶의 고정비는 계속 플러스로만 흐르고, 이 플러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았고, 아니면 좀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어도 참고 억누르고 내 자신을 억누르면서 사는 감정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면은, 저희가 금융치료 하지만 사실 금융으로 치료가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이 마이너스가 더 큰 플러스를 저는 쫓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해외여행이나 이런 게 이슈화된 게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순간적인 만족 위주의 소비보다 경험 위주의 소비를 하는 좀 선진국적인 소비를 해서도 분명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분들이 해외여행을 기다리고 꿈꾸는 이유는 이 마이너스에서 오는 내면에 대한 감정적 손실에 대한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마이너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플러스는 더 큰 부동으로 바뀔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반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플러스가 엄청 많아서 현실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본인만의 행복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잘못됐다, 너 지금 잘못 살았으니까 인생 뜯어 고쳐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고 저 또한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좀 오늘 이 영상을 토대로 좀 하고 싶은 말은, 내 삶에서 플러스가 이미 이해가 되셨다면은, 내 삶에서 플러스가 줄여나가야 이 마이너스인 감정을 플러스로 바꿀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정말 웃긴 게, 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되는 순간 얘네는 마이너스로 바뀔 거예요. 이게 제가 직접 짧은 인생이지만 살아보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철학적으로 고민해보고 책을 많이 읽어본 결과 이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뭔가 손동작이 좀 웃기긴 한데, 대부분의 과거의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이 플러스의 압박감 때문에 마이너스를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정말 강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어려운 단계이긴 하지만, 일단 이거를 인지하는 순간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이게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냥 이렇게 돼야 인간은 뭐 메슬로우의 뭐 그런 욕구 단계 이론 다들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운 이론인데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이 되고 먹고 살만해지면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쫓으러 저희는 사회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사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죠? 지금 사실 저희가 뭐 대기업에 안 들어간다고, 뭐 정말 좋은 집에 안 산다고, 뭐 못 먹고 살 정도로 힘든 나라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은 이미 정말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고, 단지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비교 대상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함을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상대적으로 가난하니까 조금 더 남들이 보였을 때 좋은 직업, 좀 더 많은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는 직업에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를 갖지 않고 선택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이거를 의지를 갖고 여기서 뭐 제가 생각한 원리나 이런 방법론이 아닌 다른 방법론으로 본인만의 삶의 행복을 찾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존중하는데, 제가 주변에 듣는 얘기로는 직장인들이 결국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게 너무 양극화가 심해지면은 결국 우울증 약을 먹고 삶에 대한 회의가 들고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그 다음 도전들, 이거를 좀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아마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은 아마 통장 잔고나 이런 카드 내역을 돌아보시면은 과연 누가 나한테 왜 내 삶의 고정비들을 추가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우리가 이름을 알 법한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과거서부터 항상 빈부격차는 심했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를 이룬 그런 기득권층은 항상 그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부를 유지해 나가는 게 그냥 이 인간이 이룬 이런 사회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이 사업자를 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개념 때문에 뭐 직원도 안 쓰고 1인 PT샵으로 이제 고정비를 최대한 줄여서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하는 게 목표예요. 뭐 충분히 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좀 삶의 고정비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뭐 제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돼서 도전을 한 거지만, 정말 큰 기업에서 연락이 정말 많이 와요. 뭐 사업자만 내도 뭐 사업자 카드를 만들어라, 뭐 정수기를 해라, 뭘 해라 하면서 제가 사업에서 좀 욕심을 내서 소비자한테 제 고정비를 전가할 수밖에 없게끔 그냥 자본주의나 그런 시스템이 자꾸 저를 부추겨요. 그래서 저도 계속 사업 준비를 하면서도 하루에 2-3시간은 책을 읽고 이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시간은 꼭 빼놓자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내가 지금 과연 내 삶의 고정비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내 내면에 있는 그런 감정이나 우울감이나 내 삶의 그런 주체적인 게 없는 마이너스는 얼만큼 돌아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충분히 뭐 어떤 일을 해도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고, 단지 우리가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거가 아니라는 거를 저는 운 좋게 20대 후반에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깨달았기 때문에 아마 좀 일반 사람들이 선택할 법한 길과 다른 길을 선택해 보니 정말 책에서 나온 얘기가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플러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삶에서 내 자신이 능동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거나 자아실현을 한다거나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을 하시면은 이 플러스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저는 장담하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운동에 관련된 영상, 뭐 예를 들어서 좋은 기구 쓸 필요 없다, 뭐 천국의 계단을 타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뭐 제목만 자극적이지 사실 뭐 그렇게 뭐 좋은 내용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준비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